삼성물산이랑 포스코가 붙었는데 뭐 요즘 프리미어리그로 따지면 맨시티랑 토트넘이 붙은 겁니다. 레자힐 노래를 불렀었죠. 레미안 자이 힐스테이트. 근데 이제 레자힐 옛말입니다. 그래서 요즘 잘 나가는 게 어디냐? 바로 포스코입니다. 자, 집 사려고 고민하시는 분들 재건축 살까 말까 정말 고민 많이 하십니다. 가격 저렴하고 또 몇 년 살다 보면 새 거로 탈바꿈할 것 같고, 그래서 특히나 첫 집 마련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재건축 매수를 많이 고민하세요. 자, 일단 내 인생의 첫 등기부터 치고 몸테크 한번 해보자, 이런 마인드로 접근하는데, 오늘은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 제발 한 번만 더 다시 생각해보시라 뜯어 말리려고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최근 청약 박스오피스 1위는 단연 메이플자이였죠. 경쟁률 442대 1로 초흥행을 기록했는데, 메이플자이 반포에 있죠. 근데 여기에서 또다시 나올 로또들 줄줄이 대기 중입니다. 이제 가장 가까운 것부터 살펴보면 신반포 15차례 재건축하는 레미안 원펜타스가 있죠. 그 다음에 반포종 1단지 3주구로 재건축하는 레미안 트리니원, 그리고 1, 2, 4주구로 재건축하는 DH 클래스트 등등이 대기 중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뭐 청담 르엘도 있고 잠실 진주도 있고 로또가 수두룩 빽빽한 상황이죠. 근데 DH 클래스트 최근에 공사비 증액 플래그가 꽂혔습니다. 현대건설이 조합에 1조 4천억 원짜리 팩스를 보냈어요. 무슨 내용이냐? 최초 계약할 때 공사비가 2조 6천억이었는데 이거를 1조 4천억 올려서 4조 원으로 올려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게 2017년 계약할 당시에는 공짜 재건축이 가능할 계산으로 공사비 계약을 맺었어요. 근데 증액이 어쨌든 요구가 나왔으니 유상 재건축은 불가피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물론 잘 아시는 것처럼 건설사들의 전략은 이런 거죠. 야, 일단 세게 질러놓고 그 다음에 조합이랑 협상하다 보면 낮아지게 될 게 뻔하니까 이쯤으로 맞춰놓고 이쯤 질르자,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조합도 당연히 호락호락하진 않습니다. 이 가격을 그대로 받아줄 리는 없을 거예요. 그래도 어쨌든 공사비가 오를 건 불가피해 보입니다. 여기가 조합원이 2,300명인데 1조 4천억 원을 나누면 1인당 6억 원 정도라는 계산이 나온다고 해요. 어쨌든 여기는 다음 달에 착공할 예정이었는데 공사비 협상 때문에 착공이 밀릴 가능성도 꽤나 높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증액 플래그 반포뿐만 아니라 서울을 넘어 전국 곳곳에 꽂히고 있습니다. 저희가 일전에 다뤄드렸던 상계주공 5단지, 잠실 진주를 제외하고도 노원구 상계 2구역, 행당 7구역, 부산 범천 1-1구역, 대구에선 범어우방 1차 등등에서 공사비 갈등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공사비 갈등은 사실 답이 없는 문제입니다. 시공사도 나름의 이유가 있고 조합도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건설사 입장에서는 공사비가 너무너무 올랐다는 겁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최근 3년간 공사비가 무려 27.6% 올랐다고 합니다. 유례를 찾기 힘든 상승폭이라고 해요. 근데 조합 입장에서는 그거 알바야?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왜냐면 계약할 때 한 금액이 있는데 계약서는 뭐 타러 쓰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콘크리트 값, 철근 값 뭐 이거 인위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조합은 새로운 대안을 찾아 나서고 있습니다. 요즘 재건축은 그래서 가성비가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서울은 당연하고 지방에서도 고급화가 완전 대세였습니다. 삐까 번쩍한 커튼홀 룩은 당연하고 스카이브리지 들어가 줘야죠. 그리고 뭐 커뮤니티의 골프 연습장은 기본입니다. GDR 아니면 뭐 안 쳐준다고 해요. 그리고 실내 수영장 정도 들어가야 이제 하이엔드 명함 내밀 수 있다, 뭐 이런 수준이었죠. 근데 이제는 아닙니다. 우선 높이부터 살펴보면 옛날에는 높으면 높을수록 좋다, 고고익선이었죠. 근데 이거 다 옛말이 됐습니다. 50층, 60층 계획했던 곳들도 다 49층 이하로 선회를 하고 있어요. 50층 이상으로 지으면 초고층 건축물로 분류돼서 갖가지 규제가 들어오게 됩니다. 일단 50층 이상이 되면 30층마다 한 층을 싹 비워야 돼요. 불이 났을 때 대피하기 위한 용도입니다. 근데 한 층 싹 다 비우면 거기서 나올 예정이었던 일반 분양 물량 어떻게 됩니까? 다 사라지는 거죠. 그러면 수지 타산이 안 맞게 되는 겁니다. 49층 이하더라도 49층에 딱 맞추는 게 아니라 낮출 수 있으면 최대한 낮추는 분위기입니다. 왜냐? 높게 지으면 지을수록 공사비는 올라가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 뭐 층 올릴 때 콘크리트 붓고 굳고 나서 또 철근 올리고 그 다음 콘크리트 붓고 굳고 이런 과정의 반복이죠. 그러면 굳는 동안 기다려야 되죠. 근데 높게 올리면 올릴수록 드는 시간이 오래 걸려요. 건설은 시간이 곧 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높게 지으면 지을수록 가성비가 안 나오는 거죠. 뭐 건폐율, 용적률 맞춰보니까 49층 안 지어도 30층대로만 지어도 일반 분양 물량, 연면적 뭐 비슷하게 나온다. 이러면 굳이 49층 갈 이유가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한강변 스카이라인 중에 고층 주거가 단연 돋보이는 곳이 있죠. 저도 뭐 강변북로 올림픽대로 타고 가다 보면 늘 부러운 눈으로 쳐다보게 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성수죠. 갤러리아 폴에 트리마제, 서울숲 아크로 3대장이 떡하니 버티고 있고 그 옆에 이제 성수 전략정비구역이 있어서 여기에서도 또 다른 대장들이 들어설 예정이었는데, 그래서 서울시도 이 스카이라인의 진심이거든요, 오세훈 시장이. 그래서 여기 야 70층 해줄게 이렇게 떡하니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서울시에서 머리를 긁적긁적 머쓱하게 된 상황이 연출될 것 같습니다. 조합에서 70층이 아니라 49층 이하로 선회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강남 재건축도 대부분 30층대로 선회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시공사 선정할 때 예전에는 레자힐 노래를 불렀었죠. 레미안 자이 힐스테이트. 근데 이제 레자힐 옛말입니다. 레자힐 대신에 최대한 저렴한 공사비를 제시하는 곳이 승리를 거두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 잘 나가는 게 어디냐? 바로 포스코입니다. 더샵, 그래도 빅5 안에 들어가는 브랜드죠. 최근에 부산 촉진 2-1구역 재건축 수주전이 아주 핫했습니다. 삼성물산이랑 포스코가 붙었는데 뭐 요즘 프리미어리그로 따지면 맨시티랑 토트넘이 붙은 겁니다. 근데 포스코가 가성비를 내세워서 이 경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삼성물산은 무려 평당 969만 원을 제시했는데 포스코는 900 언더죠. 891만 원을 써냈어요. 그래서 이길 수 있었습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경기도 안산의 주공 6단지, 여기도 대우랑 붙었는데 공사비를 싸게 낸 포스코가 이겼고, 작년까지만 해도 물밑 경쟁이 치열했죠. 서울 대여였던 노량진 1구역도 포스코가 따낼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입니다. 여기는 조합이 평당 공사비 730 언더만 받겠다고 했는데 이 조건을 맞춰서 써낸 데가 포스코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포스코가 따낼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물론 포스코가 이렇게 따낸 단지들 나중에 공사비 올려달라고 할지 안 할지는 내 눈으로 지켜봐야겠죠. 요즘 재건축 정말 바람 잘 날이 없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좀 상승기로 돌아서고 공사비가 안정되지 않는 한 이런 흐름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도입부에 재건축 매수 뜯어 말리려고 영상 찍는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사실 제가 뭐라고 미래를 예언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미 재건축 사신 분들은 또 뭐가 됩니까? 부동산 시장은 내일 당장 어떻게 바뀔지 신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또 길게 보면 결국엔 좋은 투자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다만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건 똑똑하고 깐깐한 조합원이 되시라는 겁니다. 재건축이 어려운 건 전문성으로 똘똘 무장한 건설사와 싸워야 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공사비 1조 올려달라고 하면, 또 공사기간 6개월 늘려달라고 하면 건설사는 나름의 논리들을 막 가지고 옵니다. 아, 조합장님 요즘 이게 자재값이 좀 올라가지고 이 정도 올려받을 수밖에 없어요. 저희 남는 거 없어요. 또 요거 짓는데 기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인력 구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이렇게 늘려주셔야 됩니다. 막 이런저런 외계어들까지 막 쏟아내요. 그러면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이게 도대체 뭔 소리야. 그냥 속절없이 그냥 끌려다닐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럼 조합 입장에서는 이 쏟아지는 외계어를 듣다 보면 아,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으면서도 논리로 어떻게 이길 방법을 찾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엔 끌려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조합장이 건설사에 끌려다니기 시작하면 답이 없어져요. 근데 보통의 조합원분들 밥벌이 하느라 바쁘죠. 신경 쓸 겨를이 없습니다. 그래도 수억 수십억 재산이 달린 문제인데 한 분 한 분씩 조금이라도 시간을 내주시면 그게 모여서 어마어마한 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요즘 재건축 취재하다 보면 재밌는 게 단지마다 그래도 변호사 한 분, 건설사에 몸담았던 분 한 분씩 계시는 사례가 왕왕 있더라고요. 이런 단지는 특히나 럭키입니다. 이런 분들을 내세워서 이런 분들의 힘을 실어주셔서 조합이 똘똘 뭉쳐서 건설사와 이제 협상을 해 나가시면 조금이라도 성공적인 재건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합에 혹시나 이런 전문성을 갖추신 분들 없나 한번 레이더를 빡 세워서 찾아보시길 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방법이 더 있죠. 저를 이용하시는 겁니다. 저를. 매부리 TV 제보의 문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저희한테 시공사에서 이런 논리를 갖고 와서 저희한테 이렇게 압박을 하는데 이게 과연 맞는 얘기인지 한번 봐주세요. 저희를 활용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모쪼록 재건축 조합원 분들 똘똘 뭉치셔서 깐깐한 조합원이 되셔서 성공적인 재건축 할 수 있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매부리 TV도 제보 주시면 그거에 힘을 실어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요즘 재건축 트렌드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이번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 저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